돌싱 예능에 이어 결혼과 이혼 사이, 우리 이혼했어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등 이혼과 관련된 예능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이 대중에게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란 것이죠. 한국은 10년째 매년 이혼 건수가 1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율로 치면 11커플 중 한 커플꼴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이 별거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혼에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도 그중 하나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혼 과정에서 부부 중 누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지 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양육비 산정입니다. 비양육자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할 양육비를 이 과정에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직업, 아이의 특성 등에 따라 평균보다 더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비양육자가 약속했던 양육비를 아무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이 치사하고 이기적인 행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가사소송법 제62조의 2에 따르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신청 요건도 간단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보름 정도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나면 그 다음 달 월급부터 채무자의 월급에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만큼이 떼어져 그대로 양육권자의 계좌에 꽂히게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러나 이 제도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이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그럴 때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양육비 채무자에게 밀린 금액만큼의 담보를 제공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안 내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냐고요? 만약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 채무자를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제도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양육비보다 싼 벌금 내는 것을 택하고 계속 배째란 식으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 속해 있지 않은 이상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만들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양육비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반드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벌금을 더 높이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2022년 12월 30일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사건이 대한민국 최초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3년간 양육비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사건이었죠. 2021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 발생한 첫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지 돈을 주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자라나는 아이의 환경, 정서적 안정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죠. 과연 이 사건은 이혼한 가정과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시그널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